네, 오늘 오전 또 한 번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엄 선포에 대해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계엄 수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지 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담화문의 내용을 보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단일화 되어 있는지 의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해서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목적의 정당성 내지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시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사가 되었든 탄핵 심판을 통한 어떤 법적인 판단이든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였던 점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라는 것이 이제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인 건데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작용을 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헌법에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에 의한 권리라고 해도 대통령 역시도 언제나 이 권리를 사용할 수는 없죠.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맞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을 보자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통치행위였다. 이런 지금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결국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그런 살림꾼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 어느 곳에 이제 세금을 쓸지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통치행위에는 이제 사법 심사의 대상이 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나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 사법 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피게 된 것입니다. 네. 즉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임이 분명하고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특히 민주당에서 예산안 삭감이라던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이런 탄핵 추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이므로 통치행위였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위원들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과거에는 모의 참여만 했더라도 주요 종사자로 실형을 받은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명만으로 내란죄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이에 주요한 업무를 맡아서 중책을 맡아서 이런 실질적으로 지휘한 지휘관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 지휘에 따른 그리고 또 이를 용이하게 한 가담자들 이렇게 세 단계로서의 어떤 인물 구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상으로도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고자 한다면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헌법과 이 계엄법에 따라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절차를 적어도 어떤 다수결이라던가 이런 의결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에 대한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담화문에 따르면은 이런 절차가 제대로 거쳐졌는가라는 점은 또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토론을 했을 뿐이다,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 가지 쟁점으로 과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예. 이 부분도 하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선 이런 이 계엄과 관련된 특히 내란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자면 단순히 그 모의에 참여만 했어도 이것이 결국 이 내란을 좀 용이하게 하고 네. 이 참여만 했다고 해도 결과적인 결과를 놓고 보자면은 주동자와 다름없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자면 결국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내지는 국무회의라는 유사한 형식의 것이 열렸는데 예. 이곳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담의 정도 내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이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는지 위법 사항이 이미 발견된 걸 알고도 묵인하거나 내지는 동조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뭐 누가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시에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한다면 향후 어떤 법적 쟁점에서 수사나 처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단계에서도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국무회의와 그 유사한 성격의 것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명시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네. 거부 의사도 밝히고 어느 정도 제지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결국 비상계엄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가담자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 가담의 정도 내지는 사전에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며칠 전부터 이런 내용이나 계획을 공유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오늘 조규용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첫 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줄줄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찬성이나 아니면 반대의 입장을 폈는지 반대의 입장을 펴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부분을 반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에 이 비상계엄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회를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것을 서로 논의했는지 특히 이 비상계엄 그 포고문이 굉장히 좀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포고문의 작성이나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 가담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행안부에서 대통령실의 회신을 받아서 공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당일 오후에 10시 17분부터 약 5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발언 기록도 없어서 이 회의의 실체가 지금 미궁에 좀 빠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만 실체를 밝힐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회의라고 한다면 뭐 회의 선언이라고 하죠.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제 회의가 종료가 된다면 뭐 종료를 알리는 그런 개폐회에 대한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고 네. 그 안에 발언자에 따라서 이것은 누구의 발언이다. 그리고 오늘 무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거다. 이제 이런 기록이 남겨질 것이 좀 통상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어떤 국무회의라는 것이 정해진 어떤 요건이나 절차가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이것이 의결, 그러니까 누가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펴는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5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5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좀 내실 있는 토론이나 의견 개진이 가능했을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지금 이 기록이 없이 이 5분 정도만 지속됐다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 지금 의원들 그리고 여기 참가했던 이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그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참석 인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말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대통령 담화의 내용 중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심각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선관위도 하나의 어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선관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의 장관에게 이를 좀 수사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이제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개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당연히 적절하겠죠. 이것을 일종의 이제 밀실에서 특정 장관에게 이 부분을 수사해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절차적인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불가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통령으로서 알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폈지만, 이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방어 논리로서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면 분명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려면 결국 이제 공개적인 상황 그리고 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함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법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번엔 좀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어제요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최종적으로 청사내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난항을 겪은 이유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좀 어떤 건지 짚어주실까요? 어제 압수 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이런 곳에 대해서 압수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영장이 제대로 이제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이라는 그 특수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도요, 이제 군사상 기밀이라던가 공무상 중요한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하는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하에서 이제 압수 영장에 따라 압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제 압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는 결국 해가 떠 있을 때 일몰 전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유의미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만 극히 일부의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 제출받는 형태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실은 굉장히 높은 어떤 보안성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모든 문서를 제한 없이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영장의 어떤 더 그 혐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압수 대상 품목을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던가 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전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사태 이때도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같은 이유, 높은 어떤 기밀성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한적인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도 일단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중 3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오늘 중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두 사람을 대통령이 안가로 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네,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진술에서는요,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본인들은 이제 알지 못했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이미 이런 사실들을 인지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예. 이제 기존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나서야 내가 이것이 이 전에 사전의 움직임이 계엄과 관련된 것이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 때문이라도 이제 구속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8시간이라는 기한의 제한 안에 더 이상 구금을 하려면 이제 영장이 청구되어야 돼서 아마 오늘쯤 이제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야, 이번에는요, 오늘 오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렸다라는 건 1, 2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고 시간도요,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만약 이것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라면
정말 간단하게 한 줄로서 네. 선고로서 끝나기 때문에 간명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조국 대표가 받고 있던 혐의는 크게 자녀의 입시 비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조민 씨의 어떤 장학금 수수가 어떤 조국 씨에 대한 그런 금품 수수인지 여부,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네. 예. 이와 관련해서 1심, 2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구속으로 이어질 텐데 실형 확정으로 인해서 의원직은 물론이고요. 향후 5년간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의 이 최종적인 이 선고는 조국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한 1, 2일 내에 검찰과 언제 출석한지 여부를 조율을 한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구속 수감될 것이 보이고요. 2년간의 수감 이후에도 이제 5년간 결국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향후 어떤 선거나 대선 출마를 어렵고 지금 이제 즉시 의원직이 상실되어서 앞으로 있을 그런 탄핵 투표에도 조국 대표가 참여할 수는 없고 이후에 조국 대표는 지금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다음 순위에 이제 배려 대표 후보자가 조국 대표의 그 의원직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